이번 토크앤더시티 코너에서는 미국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이벤트가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릴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대한 전망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주신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공화당 닉 헤일리 후보 트럼프 독주를 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에 열립니다. 그 전에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이번 주말에 열리죠? 그렇죠. 뭐 아주 빅 이벤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3월 5일 화요일에 있을 슈퍼 화요일, 슈퍼 튜즈데이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15개의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공화당 경선만 이렇게 우리 매일경제에서 분석을 해주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현역인 바이든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실상 현역 그대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공화당이 이제 재밌는 게 강력한 경쟁자였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그냥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니키 헤일리. 왜 이번 주말에 있을 24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의미 부여를 하냐면 이 니키 헤일리 후보자가 여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니키 헤일리가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거의 뭐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미국 공화당 경선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싱거워졌다. 끝났다. 이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몰라요. 니키 헤일리의 마지막 보루인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반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또 뜨거워지느냐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느냐 이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입니다.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반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 그래서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마지막 남아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항마예요. 자, 제가 나이가 많을까요? 니키 헤일리 후보가 나이가 많을까요? 니키 헤일리. 제가 오빠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좀 했습니다. 제가 오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 차이가 무려 25살.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 대사로 임명이 됐던 인물이 니키 헤일리예요.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이나 이런 표현이 이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아끼는 인물이 인재가 바로 니키 헤일리예요. 그러니까 인도계 미국인인데 크램슨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이후 이제 말 그대로 미국 여성 리더로서 정계 입문해서 승승가도를 달려왔던 것이 니키 헤일리인데 이 엄마가 만든 그 의류 회사에 몸담으면서 이 회사를 무려 대박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마치 일론 머스크의 성공처럼 일약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런 이 벼락 성공 기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니키 헤일리가 이제 정계에 몸담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서 유엔 대표까지 지냈고 상당히 또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아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구만 말이야. 니키 헤일리 그럴 수 있어? 니키 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니키 헤일리 이 후보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상당히 좀 기대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법 위협이거든요. 이른바 그렇죠. 사법적 위기. 이 사법적 위기는 계속 지금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보름이 멀다 하고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버티겠느냐. 대선 11월 전에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나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맞붙을 수 있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바이든이 더 많습니다. 바이든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형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나이 차이가 나니까 헤일리 후보가 생각할 때는 나 이렇게 버티면 그래서 바이든과 맞붙으면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화당 여론조사로 보면 한 6 정도가 트럼프, 한 3 정도가 헤일리.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리고 한 10%는 무응답으로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버티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법적 위기를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니키 헤일리도 이거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후보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문제로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른바 법조인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개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을 하는데 대선 후보로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좀 배려해야 되니까 좀 재판을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2심, 3심 이러면서 연기를 해버리면 대선까지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난 대선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때 보면 기억나실 텐데 2021년에 1월 달에 대선이 2020년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 해에 미국 의회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걸 좀 부추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미국 대선에도 좀 개입을 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무려 91개 혐의,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됐어요. 아니 이 정도면 못 버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법으로 청청이 쌓여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변호사들을 지금 법률 고문들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뤄서 대선 11월 오는 11월이 금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미루게 되면은 출마를 하게 되고 만약에 당선되면 이걸 또 당선돼 버리고 나면 미국 대통령을 또 이렇게 더 이상 이 사법 문제 때문에 당신 대통령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미국은 또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50개 주가 있고 이게 연방 법원에 가더라도 다 이게 공화당파, 민주당파 갈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끝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나온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력과 타격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맞설 공화당 후보의 윤곽은 언제쯤 시기가 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는 3월 5일이 중요합니다. 3월 5일이 슈퍼 튜즈데이. 미국 대선 생각할 때 여러분들 3월 첫째 주 화요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도전자가 등장을 하든 공화당에서 이제 현직 대통령에 맞서는 도전자가 등장하든 이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15개 주에서 인구가 많은 미국의 선거인단,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 인구 비례로 이제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지는데 많은 주가 어디냐면 제일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데가 이제 뉴욕, 텍사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니키 헤일리가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5일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워낙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곳이긴 하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화당에서 그것도 공화당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니까 이건 대통령 따놓은 동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중요한데 여기가 니키 헤일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3월 5일이 저는 3월 6일 나와야 되겠네요. 3월 5일 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후보자에게 아직 남겨놓은 건 이 사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또 남겨돌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5일이 지나도 니키 헤일리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후보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 많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여론조사가 썩 바이든 대통령이 좋지 않아요. 뭔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상도 그렇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미국의 역할이 중재를 통해서 휴전이나 정전으로 끌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상당히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희생자, 물론 하마스 무장 정파가 먼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희생자가 지금 하마스 쪽의 가자 지구의 일반인들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미국이 또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자가 만약에 사법 문제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전망과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올해 대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공격하는 건 뭐냐면 봐라. 바이든 대통령이 됐더니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내가 있을 때 다 나았다. 오히려 또 지금 좋은 건 내가 있을 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진 거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내용을 그렇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하나 콕 집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글로벌 마켓 투나잇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미국이 일단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상당히 또 둘 필요가 있다. 그만큼 성장주이면서도 올해 대세주가 될 것이 바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글로벌 파운드리의 이 뉴욕주나 또 미네소타주인가요? 여기에 시설을 만드는 것에 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이상을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맺을 정도로 지금 뉴욕주와 또 다른 곳의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중국산도 있기 때문에 미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용 그리고 또 군사용 이런 반도체는 직접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류별로 보면은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 발효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지원 사업을 공개를 했고 이 외에도 자국 반도체 사업을 위해서 바이든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들 나서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미국이 이제는 전투기용이나 방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기술이 다른 쪽에 가 있다든지 또 다른 국가로부터 이 반도체를 의존할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의 어떤 경쟁력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A 제 성함이 왔네요. 배 시스템의 이 시스템즈의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수혜를 주는 것도 중국에는 더 이상 반도체를 팔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쪽에는 집중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장을 직접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한국 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도체 지원이 동맹관계도 연결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특히 한국과 또 대만과는 TSMC가 되겠죠. 이런 일종의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면 실제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는 애리조나에.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임박했다. 지금 미국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지만 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도 그렇지만 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지원하는 것만큼 삼성전자와 TSMC도 수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오픈 AI도 있겠습니다만 AI 반도체 생성형 AI 반도체와 관련된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요즘에는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친근하게 닉스로 부릅니다. 닉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폭을 넓혀 놓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대체로 이 시점이 언제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가지고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한데 3월 5일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대선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이다. 그럼 7일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맞서서 의회에 나가서 이제 연두 교수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거고 미국의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을 그 전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와야 연두 교수의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런 윤곽이 잡히는 것이 3월 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와 관련된 선제적인 부분을 그 시점에 가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이 관련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부분이 STI와 가온칩스를 투자의 참고사항으로 참고를 쓸 만한 종목으로 좀 염두를 참고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STI, 가온칩스 각각의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고대역폭 매물이 HBM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닉스와 관련된 기업이 STI다. 그러면 가온칩스는 어디와 관련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삼전이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의 설계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눈을 좀 무게를 중심을 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겠고요. 3월 6일 또 모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